안녕하세요, 휘릭입니다. 오랜만이죠. 그간 부업이라고 일을 하느라고 너무 바빴어요. 말이 부업이지 거기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일을 좀 더 해달라고 자꾸 부탁을 해가지고 무려 3주에 145시간을 일했습니다. 한 2달 정도 일했는데 일한 거에 비해 너무 짜서 몸이 상하더라고요. 몸을 상해서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관둬서 요새 잠깐 요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루고 있던 미션 오일도 교환하고 앞에 범퍼가 사고가 나가지고 망가졌었는데 그것도 N 범퍼로 교환을 하고, 그래서 이제 미션 오일 교환 후기를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. 제 ZF 미션이 원래 진짜 좋은 미션으로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제 동생도 지금 첫 차로 ZF 8단 미션을 지금 F10528로 경험을 하고 있는데, 제가 동생한테 누누이 얘기를 해주거든요. 너 이제 이 다른 차를 뭐를 타든 간에 요거보다 변속기가 좋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. 뭐 포르쉐 PDK나 제대로 된 듀얼 클러치 미션 같은 거를 타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솔직히 웬만한 듀얼 클러치도 ZF보다 좋기가 쉽지 않죠, 요즘 세상이. 그래서 동생도 그거를 요새 깨닫고 있고. 근데 저는 이제 제 차가 어느 순간부터 변속을 할 때 아침에 집에서 나갈 때 막 2000rpm에서 그 다음 단수로 빨리 변속을 안 하고 웽 하면서 2000rpm, 2200rpm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꿀렁 하면서 변속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근데 또 웃기는 게, 이게 변속기가 오래돼도 예열이 되면 이 점성이 약간 그나마 좀 좋아지는지, 그 물 뜨거워지면 이제 점성이 좀 물러지잖아요. 그러면은 그게 예전 점성이랑 맞아 떨어지는 건지 예열이 되면 또 좀 괜찮더라고요. 근데 아침에 나갈 때마다 그랬죠. 날씨는 춥고. 그래서 이게 좀 상태가 뭔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똑같은 엔진에 똑같은 미션인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 타는 3 시리즈 GT를 타보니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, 변속이.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됐다, 좀 늦었다, 사실 이거를 좀 더 일찍 교환했어야 됐는데.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차를 10만에 한 번 교환을 했고 지금 20만이 넘었으니까 사실 진작에 한 번 교환을 했어야 돼요. 원래 더 빨리 교환하려면 세 번째 시기가 지금이에요, 거의. 원래 빨리 교환하는 사람들 기준으로는. 근데 이제 저도 안일했기도 하고, 사실 제 주변에서 중고차 이런 거 몇 가지 보면은 15만 킬로, 18만 킬로 된 중고차를 사도 변속기가 지금 제 변속기보다 더 좋은 그런 변속기인 차들인데, 미션을 교환을 한 번도 안 한 ZF 미션을 제가 한 3대 정도 봤어요. 18만짜리 X3, 뭐 30만짜리도 있었던, 거의 30만 거의 다 돼가는 7 시리즈. 또 뭐 있었지? 320D 또 하나 또 있었고 520D도 있었고.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약간 ZF 미션 막 그렇게 엄청 자주 갈지 않아도 괜찮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, 솔직히. 근데 사실 지금 그나마 빨리 교환한 거라서 다행일 수도 있는데, 전쟁 때문에 유가랑 모든 게 올라가고 있잖아요. 엔진 오일이랑 미션 오일 다 기름값도 올라가고.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 해서 저는 얼른 했고, 변속기 상태도 실제로 안 좋았고, 제 경험상 옛날 중고차 중에 그렇게 변속기 교환을 안 해도, 오일 교환을 안 해도 괜찮았던 차들은 아마 저보다 훨씬 이렇게 살살 운전을 하거나 고속주행 위주로 주행거리가 많았던 차량인 것 같아요, 유추하기에는. 근데 저는 아무래도 서초, 김포 이 막히는 구간의 주행이 제일 많다 보니 아무래도 변속도 많이 하고 이제 많이 안 좋겠죠, 부하가 많이 가니까. 근데 뭐 수도권에서 차 안 막히는 구간에서 주로 차를 탄다거나 지방에서 국도에서 많이 탄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뭐 변속기가 일을 얼마나 하겠어요. 솔직히 저도 무안에서 교관 생활하면서 출퇴근할 때 보면은 그냥 60km, 80km로 쭉 그냥 한 30분간 주행하면 도착하거든요.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초반에만 1, 2, 3, 4, 5, 6, 7, 8단 딱 걸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30분간 주행하고 도착하거든요. 그런 거에 비하면은 똑같은 30분이어도 이렇게 막히는 길에서 1단, 2단, 3단, 1단, 2단, 3단, 1단, 2단, 3단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, 또 뜨거운 날 냉각도 잘 안 되고 그런 날 이렇게 주행을 하면 아무래도 안 좋겠죠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되도록이면은 한 7, 8만쯤에는 확실히 오일 교환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
변속기가 너무 이렇게 울렁하고 튀기도 하고 변속이 된 다음에 살짝 더 차가 나가는 느낌도 들었어요. 그래서 그게 좀 무서웠거든요. 살살 주행을 하는데 웅 하다가 변속을 딱 했는데 얘가 웅 하면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, 앞차랑. 그게 좀 무서웠거든요. 그래서 하긴 해야겠다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변속기 리캘리브레이션을 해보자. 그래서 이 세팅을 바꿔가지고 이 변속기 값을 바꿔보자 해서 그 BMW 전용 프로그램인 이스타를 통해서 한번 리세팅을 해봤어요. 다 그 학습값을 지우고 이 변속기 각 단수마다 이뭐 지연 속도 같은 거를 다시 세팅하는 그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 기능으로 했는데 아주 조금 좋아졌는데 결국엔 비슷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, 교환을 해야겠다 해서 저는 어디냐, 하남 쪽에 있는 ZF 전문으로 미션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가서 교환을 했어요. 옛날에는 남양주에 있는 업체에 가서 했었는데 거기 가격을 귀찮아서 안 물어봤지만 제 기억에는 한 40만원 45만원 했던 것 같아서, 하남 쪽은 또 ZF 미션 수리랑 이런 것도 전문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 공식 센터라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19년도에 45만원이었는데 지금 연락해보니 똑같이 45만원이라고 그래서 그 정도면은 교환하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 싶어서 갔는데 만족스러웠어요. 잘 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전문으로 하시다 보니 순서대로 이렇게 탁탁탁 물건 넣고 오일 딱 빼고 정확하게 탁 하고, 그것도 사진을 순서대로 다 찍어서 끝나고 다 보내주시고 설명도 잘 해주시고 했는데 오일 상태가 진짜 썩었더라고요. 저 무슨 엔진 오일 썩은 거 나오는 줄 알았어요.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사진으로 여기 올려드릴게요, 이쪽에다가. 새 오일은 초록색인데 이거는 완전 엔진 오일 썩어서 약간 갈색 도는 엔진 오일 색깔처럼 썩어서 나와서 거기 사장님도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. 그래서 다음 교환 주기를 좀 더 빨리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저도 동의를 했고, 사실 엔진 오일 교환하면은, 그러니까 미션 오일 교환하면은 한 5, 6리터 정도 나오거든요. 근데 실제로 이 변속기 안에, 이 라인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일도 아마 그 정도는 될 거예요. 그래서 오일이 한번 이렇게 쫙 빼서 뭐 메카트로닉스인가 그거를 더 뭐 이렇게 풀러가지고 더 이렇게 열면은 뭐 몇 리터가 더 나오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다 안 교환이 돼요.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오일을 다 빼고 새 오일 넣고 한번 살짝 오일을 돌려서 이제 다 섞이게 한 다음에 한번 빼내고, 그러면 이제 뭐 또 좀 섞여서 나오겠죠, 남은 50%가. 그러면은 50% 나왔고 또 나머지 50% 섞여있는, 새 거랑 섞여있는 애가 또 반이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또 해서 또 하면 또 25%로 또 희석이 되겠죠. 그렇게 해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 교환을 해서 여기 안에 오일을 전부 다 새 걸로 교환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사실 저도 좀 하고 싶었는데 귀찮아서 안 하긴 했는데, 이제와 생각해보면 약간 그냥 자가 정비하듯이 자가 정비 업체 같은 데 가서 그 미션 오일 사가서 그래서 한번 제가 빼고 그냥 오일 집어넣고, 이스타로 온도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온도 뭐 어느 정도 레벨링 해서, 근데 바로 교환할 거면 사실 레벨링 많이 안 해도 되잖아요. 좀 튀더라도 그냥 업체 가면 되니까. 그래서 한 번이나 2번 정도 제가 혼자서 교환을 해서 어느 정도 희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업체에 가서 제대로 교환을 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아버지 차 3GT도 미션 오일을 교환해야 될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떻게 할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. 그거를 한번 직접 해볼까. 온도만 30도에서 50도 그 레벨링만 할 수 있으면 사실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, 그 닥신TV에 나오신 그 닥신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 미션 오일의 온도 차이에 따른 이 부피 차이가 뭐 1% 언저리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매뉴얼 보니 30도에서 50도 사이에서 이렇게 뭐 싱글 드롭이 될 때쯤에 잠궈라 라는 식으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그때 30도 50도니까 사실 요즘 기온이거든요. 이제 23도, 지금 외 기온이 23도 찍히니까 사실 새 오일 주입하면은 걔가 20도 언저리일 거고, 시동 걸어서 이렇게 잠깐 한번 돌리면은 그럼 그냥 바로 30도 될 거거든요. 그럼 사실 그 상태에서 바로 빼면은 되긴 해요, 조절을 하면. 그래서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. 근데 사실 제 차면은 그냥 제가 불편하더라도 어떻게든 잡아가면서 계속 할 텐데, 이제
제가 메인으로 타는 차가 아니니까, 그러니까 조금 리스크가 있다 라는 거고.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미션 오일 교환을 했죠. 근데 상태가 안 좋아졌으니까 지금 제 미션 오일의 상태는 진짜 안 좋은 상태 반, 새 거 반 정도가 섞여 있는 애매한 상태일 거예요, 아마 제 추측으로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미션이 굉장히 이제 부드러워지면서 변속도 빨라지고 이렇게 딱 깔끔해졌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. 근데 여전히 냉간시 1단, 2단에서는 이렇게 좀 변속이 느리거나 튀는 느낌이 들었어요. 한 이틀간. 그래서 변속기 리셋을 안 했나 싶어서 제가 다시 리셋을 했는데, 이제 하고 나서 이 변속기 세팅 값도 다 지워버리니까 이제 제가 저의 스타일로 다시 이 변속기가 학습을 하잖아요. 그러고 나서 며칠간 이제 제가 이렇게 살짝살짝 변속할 타이밍에 악셀레이터를 떼면서 이 변속을 일부러 이렇게 조금씩 시키면서 제 주행값을 입력을 하니까 한 3, 4일 지나니까 이제 거의 괜찮아졌어요. 네, 제가 원하는 상태가 됐어요. 아, 원래 이게 ZF 8단 미션이지라는 느낌이 들게 변속도 빨리빨리 되고 부드럽게 되는 편이고, 그러면서도 여전히 약간 절도감은 있어요. 그래서 변속될 때 탁탁 걸리는 그 느낌이 조금씩은 나긴 해요. 근데 이거는 또 아버지 차나 다른 차를 한번 타봐야겠어요. 얼마나 그 차들이 더 부드러운지. 이게 맨날 이거 타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타는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좀 튀고 안 좋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기계적인 데미지를 조금 받았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뭐 밸브 바디라든가 뭐 메카트로닉스라든가 뭐 다른 몇 가지 이제 부품이 고장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에 변속기를 지금 오일을 교환을 했더니 또 어느새 엔진 오일이 6,000km가 돼서 엔진 오일을 또 교환해야 될 주기가 왔어요. 이래서 전기차 타나 봐요. 속 편하게. 그냥 걔는 감속기 오일만 교환하면 된다면서요. 아무래도 그렇다. 그리고 이 3 시리즈는 사실 약간 팔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 사고가 살짝 나면서 다행히 범퍼만 스치고 이제 하체도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비껴서 맞아가지고 범퍼만 딱 교환을 했는데, 이 차를 또 팔기가 아깝더라고요. 다음에 또 새로 차를 사가지고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된다는 점이.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아무래도 기왕 팔 거면은 주행거리가 짧은 미니를 좀 더 제값 주고 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해서, 상황이 되면은 미니 쿠퍼를 팔고 얘는 그대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. 근데 뭐 이러다가 또 얘가 더 크게 데미지를 맞으면은 그냥 갖다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. 여차하면. 근데 뭐 오일 잘 넣고 주행 잘 하면 웬만하면 괜찮으니까. 근데 결국에는 지금 제가 오일을 교환을 안 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니까. 그래서 한번 봐서 되면은 얘도 한번 변속기 오일 한 번 더 교환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ZF 오일 사서 자가정비소 가서. 아무튼 제 근황은, 최신 근황은 이렇습니다. 그리고 저번에 찍다 말았는데 친한 형이 디스커버리 4 모델을 중고차로 사서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시승은 하고 구경은 했거든요. 그것도 한번 나중에 밝은 데에서 구경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걔도 주행거리가 굉장히 길어요. 뭐 20만 킬로? 그 20만 킬로짜리를 과연 데미지가 어떨지.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말에 리프트에 떠서 아마 확인을 해봤을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기대가 되네요. 어떨지. 그 제규어 레인지로버의 2.0 인제니움 디젤 엔진은 진짜 악명이 높거든요. 걔는 요즘 시기에 저는 솔직히 길 가다가 그 제규어랑 랜드로버, 제규어 XF 같은 거 있죠. 그거랑 디스커버리 스포츠 이런 애들 길에서 보면, 이보크도 있고 디젤, 엔진 소리가 멀쩡한 차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. 솔직히 다 약간 소리가 이상해요. 약간 이렇게 뭔가 걸리는 뭔가 소리가 난다거나 뭔가 잡소리 같은 이렇게 가라가라가라 하는 그 소리가 뭔가 살짝 망가진 듯한 그런 부드러운 매끄러운 디젤 소리가 나는 차를 본 적이 없거든요. 왜 도대체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또 막상 타보면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나가요. 초반 발진이. 그러니까 토크가 굉장히 초반에 몰빵돼 있어서 시내에서 타면은 막 진짜 슈퍼카처럼 막 샥샥 나가는데, 막상 또 고속도로 올라가서 한 80km, 100km에서 이렇게 추월 가속 같은 거 한번 딱 하면은 그때 확 냉탕이 되는 그 느낌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엔진인데, 그런 거에 비하면 폭스바겐이 훨씬 더 이렇게, 폭스바겐 2.0 엔진이 더 리니어하게 출력이 고르게 나왔었고
BMW가 그거보다도 더 리니어했던 걸로 기억해요. 더 고회전형으로 리니어한데 제가 봤을 때는 BMW의 고회전 이 디젤 레드존이 막 5,000까지 있잖아요. 5,800, 900까지 레드존이 있죠. 그러니까 변속을 저때까지도 안 하고 고회전을 쓸 수 있다는 건데 디젤이 보통은 뭐 4,000 RPM의 레드존이 가 있고 뭐 일부 트럭들이나 이런 경우 더 낮은 경우도 있죠. 더 저 RPM에서의 토크를 짐을 날라야 되는 그런 차들의 경우에. 근데 저는 솔직히 4,000 이상의 고회전은 디젤한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힘이 별로 없어요. 그때는 출력도 안 나오고 토크도 없고. 그래서 BMW, 폭스바겐 제규어 순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토크가 저 RPM에 더 많이 가 있어서 또 시내 주행할 때는 그래도 굉장히 이렇게 힘찬 느낌이 기분이 좋을 때가 있긴 해요. 이렇게 쏴악 하면서 나가는 그 디젤의 가속력이.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지금 3.0 디젤은 과연 랜드로버의 그 어떨까,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이. 변속기는 되게 좋았거든요, 제 기억에. 엊그저께 타봤는데, 제가 직접 운전을 해봤는데 지금 변속기 미션을 교환해서 학습이 안 된 제 이 ZF 미션보다도 부드러웠어요. 그래서 와, 이거 변속기 되게 상태 좋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과연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. 저는 그래서 그 형이랑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고 있어요. 차가 막혀서 도착 시간이 5분이 추가가 됐네요. 그러면 다음에 또 영상 찍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좀 더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기왕이면 뭐 쇼츠 같은 것도 재밌는 거 있으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